안녕하세요, 부자이크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물건은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자세히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이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감정가격이라는 게 있죠. 입찰 가격이 얼마요? 7억인 거예요. 100%의 감정 가격이 있는데 300%가 입찰 가격이라고? 아마 여기에서 이제 딱 막히는 거예요.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막히느냐? 이게 경매라는 시스템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막혀버려요. 왜냐면 100% 이상은 없었으니까. 그러면 공매라는 곳, 신탁공매라는 곳은 100% 이상이 가능하다고? 아니, 그걸 왜 사? 왜 사로 넘어가요? 왜? 왜 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안 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경쟁력. 저는 부자이크라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경쟁력을 계속 하나씩 키워나갔어요. 키워나갔고 결국은 무엇이냐? 이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놓쳤던 거를 계속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킵을 했죠. 킵을 한 다음에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의 형태로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자, 보면 여기가 이제 입찰 정보예요. 최저 입찰가가 12억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2억짜리 부동산이 12억에서 시작한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오면서 말도 안 돼 라고 하고 대부분의 90%가 뭐예요? 90% 이상의 사람들은 말이 안 되라고 하면 패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조차 패스를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고문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 중요하게 봐야 됐다는 거는 이 왜라는 단어를 항상 말하고 그랬어요. 왜? 왜라는 거는 땡땡, 왜 땡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땡땡 하나, 왜 땡땡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 왜 두 개, 그러면 얘 하나, 두 개가 돼서 총 뭐가 돼요?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라는 단어를 뭐라고 바꿔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했었냐? 더하기로 바꿔라 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검색하고 찾고 하는 거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이게 있죠. 뭐가 있어요? 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왜라는 단어를 놓치고 단순하게, 아이고야, 300%에 왜 입찰을 해? 이 왜로 가는 거죠. 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버리는 거야. 출발 정상이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50m 앞에서 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일반 분들이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좀 이런 게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왜라는 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왜를 뭘로 바꾼다? 더하기라고 바꾸라고 했죠. 그러면 901호 더하기 3건이 되는 거예요. 3건이라는 건 총 몇 건? 4건이 되는 거예요. 4건이 지금 12억에서 시작해서 7억 2천까지 유찰이 된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이해가 되시죠? 아, 한 건이 지금 2억 3,600이구나.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될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정확히 300%가 아니고 몇 프로에 지금 유찰이 됐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신탁공매라는 특수한 분야에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이 더하기가 되어버리면 남들이 모르는 분야에서 여러분들만의 좋은 물건으로 입찰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에서 이제 상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4년 2월 6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최근에 낙찰됐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2월 27일이니까 한 달 좀 더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건물이 61.41짜리가 몇 개가 된다? 곱하기 4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 얼마가 될까요? 한 뭐 260제곱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한 80에서 90평 정도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라는 거를 가지고 무엇을 볼까요? 아, 왜라는 게 더하기라고 부자이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감정평가서라는 겁니다. 왜 감정평가서라는 이걸 가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왜라는 단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에서 그리고 공매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항상 기교로 보는 겁니다. 감정평가서 여기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몇 개를만 찾는 거예요. 그냥 이 감정평가서 이 서류 무서워요. 이걸 왜 봐야 되는데요? 전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거 못 봐도 되지 않나요? 예, 못 봐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왜라는 단서에서 더하기 해서 몇 개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뭐냐? 그냥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서 얼마 되어 있어요? 아, 10억 2,300만 원이 나왔어요. 10억. 엥? 뭐야 이거? 부자일커님. 여기서는 지금 2억 3,600이라고 하는데 왜 10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가 뭐라고요? 더하기라고요, 더하기. 총 4건이 지금 원래 감정평가 됐고 4건이 공매로 신탁공매로 물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공매가 이런 식이에요. 공매 공고가 본인들이 이렇게 공고를 하면서 이해하겠지라고 이해를 누구한테 맡겨버리냐? 입찰하는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들 이거를 인지를 하냐 못하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 이게 그냥 일이에요, 일. 일이면 뭘까요?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다? 4개라고 했잖아요. 4개. 예. 자, 여기 보면 4개 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량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수량만 확인하고 가격만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정평가라는 곳에서. 됐죠? 이게 중요한 그냥 포인트일 뿐입니다. 뭐 감정평가의 목적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감정평가 공부하시는 분, 감정평가사라는 그 전문 직군들에 대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필요 없어요. 쭉 봤다가 여러분들은 뭐냐 그냥 네모박스만 찾으시면 돼요. 네모박스. 개요라는 거는 그냥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동산이 어떤 거고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쭉 하면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용도라는 것도 그냥 잠깐 봐주면 좋습니다. 용도를 보니까 운동시설로 되어 있네요. 운동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헬스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운동하는 큰 시설도 있잖아요.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용도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봤는데 헬스클럽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탁공매는 좋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고문을 보고요. 이 사진을 클릭을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여기서 경쟁력 2번째가 되는 거예요. 2번째가 뭘까요? 이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오냐? 감정평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쭉 보시면 막 사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대부분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디를 봐라고요? 감정평가서 어디 제일 마지막을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고 이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가에 대해라는 거는 항상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상가의 호수의 위치예요. 건물을 이렇게 짓는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를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사면을 상가를 만들어서 팔아요. 판 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분양이라고 하죠. 우리 아파트도 분양한다 하고 상가도 분양한다 하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분양할 때야 이 상가의 위치를 그래도 뭐 있다고 하면 사겠지만 경매나 공매, 신탁공매에서는 이 중에서 분양하다가 분양이 덜 된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에, 자, 여기가 상가로 나왔다 하면 이 상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에 있다는 건 뭘까요? 이 건물에서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로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도로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상가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가 돼요? 노출이 되니까. 특히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가 도로 옆에 있는 이 상가라고 하면 이거를 도로 면이라고 해서 거의 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후면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측면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가자만 붙이면 뭐가 될까요? 그래요. 전면 상가가 되는 거고 측면 상가가 되고 후면 상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차이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거의 도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상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이 네모난 곳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에 있다? 감정평가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또 2번째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만 봐서는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뭘 본다? 감정평가서를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들어간 다음에 투자자는 여기서 뭘 보냐?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뭘 본다? 위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호별 배치도. 이 호별 배치도에서 이 4개가 지금 뭘로 나왔냐? 네, 신탁공매로 나오는 거예요. 신탁공매로 나왔고 벽체 구문 없고 이 4개가 벽체 구문이 뭔 말인데 여기 원래 하나 둘 셋 넷 벽을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 없이 통으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로를 가지고 또 전면 후면을 따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중요한 단서 나왔다. 뭘로 쓰고 있죠? 운동시설 헬스클럽으로 쓰고 있네요. 그쵸? 신탁공매지만 이렇게 헬스클럽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네모난 곳이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볼게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상가가 나오는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감정평가서에서는 여기 보니까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이 생긴 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인터넷상으로 얘가 어디에 있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얘가 비었네, 여기. 비었어요. 그러면 이게 곤충 모양으로 생겼네요. 곤충 모양으로 생긴 거를 찾습니다. 어디서? 이성지도에 찾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스카이브를 치는 거예요. 스카이브를 치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여기 위상 모양 보이세요? 여기 곤충 모양 보이세요? 여기? 곤충 모양.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냥. 이 곤충 모양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곤충 모양으로. 그쵸? 그러면 아까 저거 보니까 그 지도는 어떻게 써요? 스카이브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면이 되는 거죠. 이 상가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드뷰를 보고 이 상가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가 사람들이 어떤 간판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많이 했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뷰를 보는 거죠. 로드뷰를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층이라고 했죠? 이 8층에서 이제 어디에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됐죠? 지금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게 뭐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유명한 애들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유명한 내가 많이 가죠. LG U 플러스 많이 가죠. 그래도 그리고 안경도 있네요. 안경도 생각보다 요즘 안경점에 많은 분들이 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조스 떡볶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애들이 있네요. 유명한 애들이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걸어와서 여기에 있는 상가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애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그래도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 잘 돼요. 영업이 잘 되면 어떻게 하죠? 매출이 높아요. 매출이 높으면 월세가 그래도 높더라도 괜찮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여기 건물 자체도 잘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탁구매 나왔을 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얘가 임차인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임차인이 적법한 임차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있으면 바로 임차인을 이제 재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하면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협상? 권리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월세를 높일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하면 뭐가 있었죠? 이게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몇 억을 그냥 벌어버려요. 뭘로? 거의 무피나 풀피로 벌어버려요. 이렇게 상가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왜라는 단어 하나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하염없이 속절없이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신탁상가로 나왔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뭐 3층, 4층 이런 애들이 낙찰받으면 뭐가 될까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 되시는 거예요. 어떤 건물주? 병원 건물주 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의사분들이 여러분들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곳에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이거를 뭐냐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권들이 좋죠. 보면 딱 봐도 이 상가를 이용하는 뒤에 아파트, 이게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상가 자체가 있는 곳은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좋은 곳인데 좋은 곳에서도 위치가 좋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횡단보도를 끼고 있잖아요. 횡단보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층 위에 3층부터는 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상권이 좋고 상권 중에서도 이게 이제 많이 좋다.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 다산역이 생긴다고 하면 역 자체를 이용하는 그 수요가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더 늘어나는 곳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물건을 봤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공고문을 보는 거죠. 이건 어렵지도 않아요. 공고문을 보고 여기 혹시나 이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물건 번호를 넣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야 될 화면인 온비드라는 화면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해당 공고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쭉 이렇게 공고문이 있네요. 임차인에 대해서 단서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건 뭐죠? 신탁 이후 임대차 동의한 게 있다고 하네요. 동의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제 적법한 임차인으로 봐준다는 거죠. 감정평가에서도 잠깐 나왔었어요. 임차는 보증금 4천에 월세 400만 원으로 이제 임대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봐요. 위치 좋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항아리 상권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고 또 동의를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조건으로 승계를 하면 돼요. 언제? 이걸 낙찰을 받고 나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임차를 놓을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월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물건이 7억까지 유찰이라는 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좀 있어요. 자, 다산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서 이제 사거리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얘를 클릭을 해서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10층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건데 10층인데 얼마에 나왔다? 10억. 신탁 구매는 8층인데 얘가 10층에 나왔다는 거는 층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더라도 층이 낮으면 사람들이 더 빨리 내려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어가는 이제 물건이 되는 거죠. 이 물건 얼마에 받았냐? 그러면 이런 물건을 이제 7억에 낙찰 받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뭐가 되냐? 한 가지만 단타 가능한 거죠. 9.5억 정도 해서 뭐 팔리면 버는 거죠. 뭐 한 2억 정도? 아니면 이것보다 더 싸게.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플러스에서 부가세에 대한 부분만 더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가세가 별도예요.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됐으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신탁 공매로 접근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전에 포인트 알려줬지만 이 외라는 부분,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아리 상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부가세에 대한 부분만 여러 개를 플러스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려버립니다.